그날 나는 전철을 비웃으러 갔다가 내 이름이 뉴스에 뜨는 미래를 보게 됐습니다. 집에만 있던 아내가 베이커리 사장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비웃었습니다. 15년간 집에만 있던 여자가 무슨 장사를 하겠어. 그래서 애인과 함께 구경을 가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초라한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제가 목격한 것은 전처의 초라함이 아니었습니다. 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 깔끔한 인테리어, 벽에 걸린 각종 상장들,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전처의 얼굴이었습니다. 결혼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미소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착각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그리고 3개월 후 제 이름은 정말로 뉴스에 떴습니다. 강남 유명 입시학원 원장, 입시 비리로 검찰 송치.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오만이 어떻게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말없이 준비한 사람이 어떻게 진정한 승자가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박상우, 48살입니다. 강남 대치동에서 입시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원 이름은 상위 1% 아카데미입니다. 연 매출 30억 원, 수강생 300명, 직원 20명, 서울대 15명, 연세대 20명, 고려대 18명. 그 숫자들이 나를 사람 위에 올려놓았다고 나는 믿고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은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원장님, 우리 아이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덕분에 스카이 대학 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뿌듯해했습니다. 제가 아이들의 인생을 바꿔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하는 삶이었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돈도 명예도 따라왔으니까요. 강남에 오피스텔을 2채 소유했고 외제차를 몰았습니다. 골프 회원권도 있었고 고급 레스토랑 단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사업가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면 달랐습니다. 아내 은서는 항상 집에만 있었습니다. 결혼 15년 동안 은서는 전업주부였습니다. 아침에 밥을 차려주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웠습니다. 당신이 집안을 잘 돌봐줘서 내가 일에 집중할 수 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은서는 집에만 있으니까 세상 물정을 모른다.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거야. 저는 점점 은서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집에만 있잖아. 바깥 일은 몰라. 돈도 못 버는 주제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내가 벌어온 돈으로 사는 거 아니야?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그 말들이 3년 후 법정에서 제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줄은. 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집안일을 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인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은서도 자기가 무능하다는 걸 아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 큰 소리 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은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상우 씨, 저도 뭔가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뭘 하고 싶은데? 제빵 공부를 좀 해보고 싶어요. 자격증도 따보고. 저는 비웃었습니다. 제빵? 지금 나이가 몇인데 그런 걸 배워? 40이에요. 늦지 않았어요. 당신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그냥 집이나 잘 돌봐. 하지만 저도. 은서, 현실을 봐. 당신이 뭘 할 수 있겠어? 그날 은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은서가 이미 제빵학원에 등록했다는 것을, 그리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빵을 굽는 연습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그저 아침에 식탁 위에 놓인 빵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빵 괜찮네. 어디서 샀어?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 맛있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은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준비했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학원 일이 바빴고 새로운 학생을 유치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지원을 만났습니다. 지원은 학원 근처 헤어숍을 운영하는 여자였습니다. 35살 날씬하고 화려한 스타일이었습니다. 원장님, 머리 자르러 오세요. 제가 특별히 잘 해드릴게요. 지원은 적극적이었습니다. 머리를 자르러 갔다가 저녁 약속으로 이어졌고 그 다음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지원이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결혼하셨어요? 응했어. 부인분은 뭐 하세요? 저처럼 사업하세요? 아니, 집에서 살림해. 지원의 얼굴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 전업주부시구나. 요즘 시대에 그것도 용기네요. 무슨 뜻이야? 저는 절대 그렇게 못 살아요. 남자 손에 인생을 맡기는 거잖아요. 저는 제 가게도 있고, 제 통장도 있고, 제 차도 있어요. 부인분은 원장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시겠네요. 지원이 자랑스럽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원장님 같은 분은 더 젊고 예쁜 여자랑 어울려야죠. 집에만 있는 아줌마랑은 레벨이 안 맞잖아요. 지원의 말은 제 자존심을 긁어주었습니다. 그래,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집에만 있는 은서보다 훨씬 나은 여자를 만날 자격이 있어. 그렇게 저는 은서를 더욱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늦게 들어가고 주말에는 골프 핑계로 밖에 나갔습니다. 은서는 눈치챘을 겁니다. 하지만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더 대담하게 만들었습니다. 은서는 나 없이는 못 살아. 이혼하자고 하면 무릎 꿇고 빌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오만이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첫 단추였다는 것을. 은서와의 결혼 생활 15년을 돌이켜보면 저는 한 번도 은서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집에 있는 사람으로만 봤습니다. 은서는 대학에서 식품 영양학을 전공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2년간 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집에서 살림만 해. 내가 돈 벌어올게. 하지만 저도 일하고 싶어요. 아이 낳으면 어떻게 일해? 집에 있는 게 낫지. 그렇게 은서의 커리어는 멈췄습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은서는 집안을 완벽하게 꾸렸습니다. 식사는 항상 정성스러웠고 집은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봤지만 특별한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은서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도 없는데 집에서 뭐 하는 거야? 그냥 빈둥거리는 거 아니야? 물론 은서는 빈둥거리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항상 완벽했고 제 식사는 정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살림하는 게 원래 아내 역할 아니야? 나는 밖에서 돈 버느라 죽을 맛인데. 은서는 가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상우 씨, 저도 뭔가 배우고 싶어요. 뭘 배워? 제빵이나 바리스타 같은 거요. 왜? 돈 벌려고? 아니요. 그냥 배우고 싶어서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집이나 잘 돌봐. 그렇게 몇 번 대화가 오갔지만 저는 항상 무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서가 제빵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 허락 없이요. 상우 씨, 저 제빵학원 등록했어요. 뭐,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뭔가 하고 싶어요. 당신 나이에 무슨 제빵을 배워. 시간 낭비야.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은서는 처음으로 제게 맞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시했습니다. 어차피 작심삼일이겠지. 몇 달 다니다가 포기할 거야. 하지만 은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빵을 구웠습니다. 주말에도 학원에 갔습니다. 반년 만에 제빵 자격증을 땄고 이어서 제과 자격증도 땄습니다. 그 다음은 바리스타 자격증이었습니다. 상우 씨, 저 자격증 땄어요. 은서가 자랑스럽게 자격증을 보여줬을 때 저는 대충 쳐다보고 말했습니다. 그래. 근데 그걸 어디다 쓰게? 나중에 제 가게를 열고 싶어요. 가게, 자본금은 어떻게 마련하려고? 제가 모은 돈이 있어요. 당신이 무슨 돈이 있어? 내가 준 생활비 모은 거? 아니요. 제가 결혼 전에 모은 돈이요. 그리고 친정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돈도 있어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까짓 돈으로 가게를 열어? 장사가 얼마나 어려운데. 해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은서, 현실을 봐. 당신은 장사 경험도 없고 사업 감각도 없어. 그건 상우 씨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아니라 현실이야. 당신은 집에만 있었잖아. 그날 은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은서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제 말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게 불편했습니다. 아내가 변하고 있어. 내 통제를 벗어나고 있어. 그 불편함이 저를 지원에게 더 가까이 가게 만들었습니다. 지원과의 만남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주말마다 만났고 평일에도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새로 생긴 레스토랑 가요. 원장님, 제주도 한번 가요. 제가 숙소 예약할게요. 지원은 적극적이었고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집에서는 은서가 조용히 자기 일만 했습니다. 제빵 연습, 카페 창업 준비, 자격증 공부. 저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들어갔을 때 은서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우 씨,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이야기? 우리 이혼해요. 순간 멈칫했습니다. 은서가 먼저 이혼을 말한다고?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에요. 우린 이미 오래전부터 끝났어요. 무슨 소리야? 우린 부부잖아. 부부는 서로 존중해야 해요. 상우 씨는 저를 한 번도 존중한 적이 없어요. 내가 언제? 항상요. 저를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집에만 있는 사람으로만 봤어요. 그게 사실이잖아. 당신은 집에만 있었어. 은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집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제가 무능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럼 뭔데? 저는 제 시간을 투자했어요.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작할 거예요. 뭘 시작한다고? 제 가게요. 베이커리 카페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가게, 그걸로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해보지 않으면 모르죠. 은서, 장사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10개 가게 중에 9개는 망해. 그럼 저는 망하지 않는 하나가 될 거예요. 은서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저는 그게 불편했습니다. 좋아. 이혼하자. 어차피 우리 사이도 끝났어. 재산 분할은 법대로 할게요. 재산 분할? 내가 번 돈인데? 법적으로 반반이에요. 제가 15년간 살림을 했으니까요. 당신이 뭘 했다고.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계산하면 월 300만 원 이상이에요. 15년이면 5억 4천만 원이죠. 말도 안 돼. 법원에서 결정할 거예요. 저는 변호사 선임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은서가 이미 모든 걸 준비했다는 것을. 이혼 조정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은서는 재산의 30%를 받았습니다. 집은 제가 가졌고 은서는 현금으로 3억 원을 받았습니다. 3억으로 뭐 하려고? 제 가게 열 거예요. 망할 텐데. 그건 제 문제예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후련함과 동시에 불안함이었습니다. 은서가 정말 잘 될까? 아니야, 불가능해. 집에만 있던 여자가 무슨 장사를 해?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이혼 후 저는 지원과 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이제 자유의 몸이네요. 그러게. 이제 눈치 안 보고 만날 수 있어. 오빠, 전처분은 위자료 얼마나 받았어요? 3억? 헐, 많이 받았네요. 뭐 하신다고? 베이커리 카페 연다던데. 지원이 킥킥 웃었습니다. 아줌마가 카페요? 요즘 카페가 얼마나 경쟁 심한데. 젊은 애들도 1년 안에 다 망하던데요. 게다가 성수동은 완전 레드오션이잖아요. 3억 갖다 버리겠네요. 불쌍하긴. 그러게. 오빠는 다행이에요. 저 같은 여자를 만나서. 저는 사업도 장사도 잘 알고 트렌드도 아는 여자거든요. 집에만 처박혀 있던 아줌마랑은 차원이 다르죠. 오빠, 저 명품 가방 사주세요. 그래, 뭐든 사줄게. 지원은 거울을 보며 머리를 쓸어 올렸습니다. 저는요, 절대 남자한테 기대서 살지 않아요. 하지만 원하는 건 받을 줄 아는 여자예요. 그게 진짜 똑똑한 여자 아니에요? 지원은 제게 명품을 요구했고 저는 기꺼이 사줬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 가고 해외여행도 갔습니다. 모든 게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공허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음식이 없었습니다. 은서가 차려주던 식사들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은서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오히려 더 자유로워.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이혼한 지 1년 2개월쯤 됐을 때였습니다. 학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직원 한미소가 다가왔습니다. 원장님, 혹시 전부인분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세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제가 우연히 봤는데요. 뭘 봤는데? 성수동에 베이커리 카페 하시던데요. 되게 예쁘게 꾸며놨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은서가 정말 가게를 열었어? 정말? 어디? 성수동 카페거리요. 은서의 베이커리라고 간판 붙어 있던데요. 장사는 되나? 엄청 되는 것 같던데요. 줄 서 있더라고요. 그 말에 기분이 묘해졌습니다. 동정도 아니고 우월감도 아닌 뭔가 불편한 감정이었습니다. 은서가 장사를 잘한다고? 집에만 있던 여자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지원을 만났습니다. 강남역 근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오빠, 오늘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은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무슨 일인데요? 말해봐요. 망설이다가 은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늘 직원한테 들었는데 전처가 베이커리 카페 차렸대. 진짜요? 어디? 성수동이라던데. 대박. 장사 되나 봐요? 줄 선다던데. 지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빠, 우리 내일 거기 가볼래요? 왜? 궁금하잖아요. 전처분이 어떻게 사는지. 근데 괜히 불편하지 않을까? 뭐가 불편해요? 이혼했는데. 그냥 손님으로 가는 거죠. 지원의 말투에는 묘한 우월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감정이었습니다. 은서가 얼마나 잘하나 보자. 장사가 잘 된다고 해도 겨우 동네 빵집 수준이겠지. 좋아, 내일 가보자.
다음 날 토요일 오후 지원과 함께 성수동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몰고 가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성수동 카페 거리는 젊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세련된 카페들이 즐비했습니다. 오빠, 여기 분위기 좋다. 그러게. 한참을 걷다가 은서의 베이커리라는 간판을 발견했습니다. 생각보다 큰 규모였습니다. 2층 건물 전체를 쓰고 있었습니다. 간판도 세련됐고 인테리어도 깔끔했습니다. 오빠, 저기요. 진짜 줄 서 있어요. 지원의 말대로 입구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라 그런지 20명은 좋게 됐습니다. 대박이네. 진짜 장사되나 봐. 지원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충격이었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줄 끝에 섰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내부는 넓고 깨끗했습니다. 나무 테이블과 의자들, 벽에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쇼케이스 안에는 예쁜 빵들이 가득했습니다. 카운터 뒤에서 은서가 보였습니다. 흰색 셔츠에 베이지색 앞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결혼 생활 15년 동안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진심으로요. 20분쯤 기다려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카페 안은 따뜻했습니다. 각 구운 빵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카운터로 다가가자 은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은서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평온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여기 메뉴판이에요. 천천히 보세요. 메뉴판을 받아들었습니다. 크루아상, 바게트, 스콘, 마들렌, 카눌레. 가격도 합리적이었습니다. 오빠, 뭐 시킬까요? 지원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크루아상 세트 2개.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은서가 주문을 받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빠 생각보다 대박이네요. 여기. 그러게.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손님들은 대부분 20, 30대 젊은 층이었습니다. 모두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빵을 먹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최고예요. 한 젊은 여성이 카운터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오세요. 은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밝고 여유로웠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잠시 후 은서가 직접 빵을 들고 나왔습니다. 크루아상 세트 2개 나왔습니다. 접시 위에는 갓 구운 크루아상과 샐러드, 그리고 커피가 담겨 있었습니다. 플레이팅도 예뻤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은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카운터로 돌아갔습니다. 한입 베어 물었습니다. 순간 놀랐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완벽한 크루아상이었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지원도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네. 인정하기 싫었지만 정말 맛있었습니다. 결혼 생활 중 은서가 만들어준 빵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벽 한쪽을 보니 액자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봤습니다. 여러 상장들이었습니다. 성동구 우수 소상공인 선정, 서울시 청년 고용 우수 기업, 위생 등급 평가 최우수, 지역사회공헌 우수 업체,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건 그냥 동네 빵집이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된 사업이었습니다. 오빠, 신문 기사도 있어요. 지연이 다른 액자를 가리켰습니다.
신문 기사 스크랩이었습니다. 이혼 후 맨손으로 시작, 1년 만에 성수동 핫플레이스 만든 40대 여성.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15년간 집에 있으면서 제빵과 제과를 배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무시했지만 그게 오히려 동력이 됐어요. 집에 있었던 시간이 무능한 시간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직원 8명을 두고 있고 내년에는 2호점을 열 계획입니다. 기사를 다 읽고 나니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은서가 정말 이 모든 걸 혼자 해낸 거야? 기사를 보고 있는데 은서가 다가왔습니다. 식사 맛있으셨어요? 응, 맛있었어. 다행이네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서는 테이블을 닦으며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학원은 어때요? 잘 돼. 학생도 많고. 다행이네요. 그리고는 다른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저를 특별히 대하지도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손님 중 한 명으로 대했습니다. 그게 더 불편했습니다. 지원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전첩은 완전 성공했네요. 부럽다. 저도 사업 이렇게 잘 되면 좋겠어요. 당신도 헤어숍 잘 되잖아.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계산을 하고 나왔습니다. 카운터에서 은서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밝은 미소였습니다. 진심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밖으로 나와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지만 한동안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오빠 괜찮아요? 응, 괜찮아. 표정이 안 좋은데.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사실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시했던 은서가 성공했어. 그것도 완전히 혼자 힘으로. 나는 뭐지? 그때 은서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집에 있었던 시간이 무능한 시간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지원을 집에 데려다주고 혼자 오피스텔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학원 직원 한미소였습니다. 원장님, 죄송한데 급한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 내일 월요일에 학부모 상담이 있는데 준비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알았어. 내일 일찍 나갈게. 전화를 끊고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은서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그 밝은 미소, 자신감 넘치는 모습, 성공한 베이커리. 그 모든 게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은서의 베이커리를 방문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은서의 성공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도 성공했어. 학원도 잘 되고 있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학원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학부모들의 요구가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우리 아이 서울대 꼭 보내주세요. 원장님, 내신 관리 좀 더 철저히 해주세요. 원장님, 생활기록부 관리도 해주시죠? 특히 생활기록부 관리 요청이 많았습니다. 생활기록부는 대입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학생의 활동 내역, 수상 경력, 봉사활동 등이 모두 기록됩니다. 문제는 일부 학부모들이 조작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원장님, 우리 애가 실제로 안 한 봉사활동도 좀. 원장님, 수상 경력 좀 더 그럴싸하게.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그건 불법입니다.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학부모들은 끈질겼습니다. 다른 학원은 다 해주던데요? 원장님, 우리 얼마든지 더 낼게요. 이번 한 번만요. 제발이요.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건당 500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학원 운영비가 부족해지면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번 한 번만. 들킬 리 없어. 다들 하는 거잖아. 그렇게 합리화하며 입시 비리에 손을 댔습니다. 담당 교사와 짜고 생활기록부를 조작했습니다. 없는 수상 경력을 만들어냈고 하지 않은 봉사활동을 기록했습니다. 한 건, 두 건, 점점 늘어났습니다. 1년간 총 30건 정도 됐습니다. 돈은 15억 원쯤 벌었습니다. 그 돈으로 학원 시설을 확장했고 지원에게 명품을 사줬습니다. 들킬 리 없어. 증거도 없고 학생들이 합격하면 다들 좋은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며 1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직원 한미소가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원장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야? 한미소는 평소와 달리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원장님, 생활기록부 조작하신 거 맞죠?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 다 알아요. 학부모들한테 돈 받고 생활기록부 조작하신 거. 미소 씨, 증거라도 있어? 있어요. 한미소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학부모와의 문자 내역, 입금 기록, 조작된 생활기록부 사본 전부 있어요. 어떻게? 원장님, 저는 이 학원에서 5년간 일했어요. 처음에는 원장님을 존경했어요. 하지만 1년 전부터 이상했어요. 학부모들이 원장님 방에 들어갈 때마다 봉투를 주고받더라고요. 그래서 조사했어요. 그리고 확인했죠. 원장님이 입시 비리를 저지르고 계시다는 걸. 미소 씨, 이건. 원장님, 저는 이 증거를 교육청에 제보할 거예요. 잠깐, 미소 씨. 이야기 좀 하자. 이미 결정했어요. 왜? 우리 학원도 잘 되고 있고 당신도 월급 잘 받고 있잖아. 한미소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원장님, 어제 상담했던 학생 기억나세요? 김지훈이요. 응, 왜? 그 애 어제 울고 있었어요. 왜? 다른 애들은 부모가 돈 써서 스펙 사는데 자기는 가난해서 못한대요. 자기는 진짜로 열심히 했는데 조작한 애들이 합격한다는 게 억울하대요. 한미소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원장님, 전 그 애를 볼 면목이 없어요. 원장님은 아이들의 인생을 거래 대상으로 보셨어요. 돈만 생각하셨죠. 하지만 그 아이들은 진짜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저는 더 이상 공범이 될 수 없어요. 미소 씨, 제발. 내일 교육청에 제보할 거예요. 준비하세요. 한미소가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예상대로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상우 원장님이십니까? 네. 입시비리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교육청 조사관들이 학원에 들이닥쳤습니다. 서류를 모두 압수했고 컴퓨터도 가져갔습니다. 학부모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원장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리의 대입은 어떻게 해요? 돈 돌려주세요. 학원 앞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저는 교육청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 원장, 입시비리 혐의가 명확합니다. 학부모 30명으로부터 총 15억 원을 받고 생활기록부를 조작했죠? 증거가 다 있습니다. 인정하십시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교육청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입시비리 30건, 금품 수수 15억 원. 학원 운영 정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강남 유명 입시학원 원장, 입시비리로 검찰 송치.
학부모 30명에게 15억 원 받고 생활기록부 조작. 제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돼서 방송에 나왔습니다. 인터넷 댓글은 난리였습니다. 아이들 인생 가지고 장난치는 인간들. 강남 학원가 썩었네. 처벌 강하게 해야 함. 학원은 문을 닫았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떠났고 한미소도 사직서를 냈습니다. 마지막 날 한미소가 제 방에 들렀습니다. 원장님, 제 마지막 월급은 김지훈 학생 장학금으로 써주세요. 미소 씨, 저는 공범이었어요. 알고도 막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속죄하고 싶어요. 미안해. 원장님도 잘못을 인정하시길 바래요. 한미소가 나가고 저는 빈 학원에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교실들, 빈 책상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오피스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음식도 없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한테 남은 게 뭐지? 학원도 없고 애인도 떠났고 명예도 잃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있고 형량도 예상됐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박 원장님, 최선을 다하겠지만 실형은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혐의가 명확하고 금액도 크고 피해자도 많습니다. 2년에서 3년은 각오하셔야 해요. 그날 밤 처음으로 은서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무시했던 은서, 집에만 있는 여자라고 무능하다고 생각했던 은서. 그런데 은서는 지금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그리고 저는 범죄자입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재판을 한 달 앞두고 저는 다시 성수동을 찾았습니다. 은서의 베이커리가 있는 곳으로요. 왜 갔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고 싶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역시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저는 줄 끝에 섰습니다. 30분쯤 기다려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카운터에서 은서가 저를 봤습니다. 놀란 표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문할게요. 네, 말씀하세요.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네, 잠시만요. 커피를 받아서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한참 후 은서가 다가왔습니다. 상우 씨, 응? 잠깐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 은서가 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요즘 힘드시죠? 뉴스 봤어? 네. 미안해. 저한테 미안할 거 없어요. 아니야. 미안해. 많이 미안해. 은서는 조용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상우 씨, 저한테 왜 오신 거예요? 잘 모르겠어. 그냥 너를 보고 싶었어. 왜요? 너는 성공했잖아. 나 없이도. 그게 신기하고 부럽고 또 미안하고. 은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우 씨, 저는 상우 씨 없이 성공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야? 상우 씨가 저를 무시했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뭐? 상우 씨가 저한테 계속 말했잖아요. 너는 무능해, 집에만 있어, 돈도 못 벌어. 그 말들이 저를 깨웠어요. 내가 무능한지 아닌지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15년간 집에 있으면서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상우 씨는 제가 집에서 빈둥거린다고 생각하셨죠? 솔직히 그랬어. 하지만 저는 준비했어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빵을 구웠고 레시피를 개발했고 경영 공부를 했어요. 자격증도 땄고 카페 창업 강의도 들었어요. 상우 씨가 학원에서 일하는 15년 동안 저도 제 꿈을 준비했어요. 몰랐어. 정말 몰랐어. 알 리가 없죠. 관심이 없으셨으니까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상우 씨, 집에 있는 사람이 무능한 게 아니에요.
집에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무엇을 하느냐예요.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고요. 저는 그 시간을 투자했어요. 저를 위해서요. 그리고 이혼 후 그 투자가 결실을 맺은 거예요. 은서의 말을 듣고 있자니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한테 미안해하지 마세요. 상우 씨 자신한테 미안해하세요. 뭐? 상우 씨는 평생 남을 무시하며 살았어요. 저를 무시하고 아이들을 무시하고 윤리를 무시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남을 무시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에 머리를 들 수 없었습니다. 상우 씨, 이제라도 깨닫길 바래요. 진짜 성공이 뭔지, 진짜 존중이 뭔지요. 은서가 일어섰습니다. 손님들 응대해야 해서요. 천천히 계세요. 은서야. 네. 고마워. 이렇게라도 말해줘서 천만에요. 그리고 상우 씨. 응? 다시 시작하세요. 늦지 않았어요. 어떻게? 진심으로 반성하시고 피해자들한테 사과하세요. 그리고 다시 일어서세요. 정직하게요. 은서가 카운터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 박상우는 학부모 30명으로부터 15억 원을 받고 생활기록부를 조작했습니다. 이는 교육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학생들의 미래를 돈으로 거래한 것입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입니다. 그리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해 학부모들에게도 사과하고 배상할 의사가 있습니다. 판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저는 일어섰습니다. 네, 있습니다. 말하십시오. 저는 오만했습니다. 돈과 명예에 눈이 멀어 아이들의 인생을 거래 대상으로 봤습니다. 제 이익만 생각하고 아이들의 미래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합니다. 피해를 입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받을 처벌은 당연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주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감옥은 가지 않게 됐지만 전과자가 됐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한미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미소 씨, 판결 나온 거 축하드려요. 실형은 아니어서 다행이네요. 고마워. 원장님, 진심으로 반성하시는 거 맞죠? 그래. 정말로. 그럼 다행이에요. 앞으로 잘 사세요. 미소 씨, 김지훈 학생은? 걱정 마세요. 제가 다른 학원 소개해줬어요. 장학금도 받고요. 그 애는 진짜 실력으로 좋은 대학 갈 거예요. 다행이다. 한미소가 떠나고 저는 혼자 거리를 걸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학원도 없고 애인도 없고 친구도 없었습니다. 오피스텔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세를 낼 돈이 없었습니다. 재산은 모두 배상금과 변호사 비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전과자 신분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은서였습니다. 여보세요? 상우 씨, 저예요. 은서야. 판결 나온 거 들었어요. 응. 상우 씨, 식사 한번 할래요?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무슨 이야기? 만나서 얘기할게요. 내일 저녁 어때요? 좋아. 다음 날 저녁
은서의 베이커리에서 만났습니다. 영업이 끝난 후라 조용했습니다. 은서가 직접 만든 샌드위치를 내왔습니다. 드세요. 고마워. 식사를 하면서 은서가 말했습니다. 상우 씨, 요리 배워볼 생각 없어요? 요리? 네. 제 가게에서 일해보는 거요. 순간 놀랐습니다. 내가 왜? 상우 씨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하지만 내가 너한테 과거는 과거예요. 이제 앞을 봐야죠. 은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알아요. 이제 그만 사과하세요. 하지만 상우 씨, 저는 복수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으로서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저도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바닥까지 떨어져 봤으니까 다시 일어서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은서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줘?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상우 씨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행복을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진짜 행복을요. 며칠 고민한 끝에 은서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선택지도 없었고 무엇보다 은서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은서의 베이커리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48살에 처음으로 하는 육체 노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설거지부터 시작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손도 까지고 허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습니다. 깨끗해지는 접시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주방 일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빵 굽는 법, 샌드위치 만드는 법, 커피 내리는 법, 하나하나 배워갔습니다. 은서는 좋은 선생님이었습니다. 상우 씨, 반죽을 이렇게 치대세요. 커피는 이 온도가 적당해요. 손님한테는 항상 미소를 지으세요. 매일 새로운 걸 배웠고 매일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거리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머리가 희끗한 60대 남자와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남자 준비 중이거든요. 그때 한 말이 현실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각자의 길을 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은서가 말했습니다. 상우 씨, 많이 달라졌어요. 뭐가? 표정이요. 처음 왔을 때는 죽은 표정이었는데 지금은 살아있어요. 그래? 네. 그리고 손님들도 상우 씨 좋아해요. 정말? 네. 저 남자분 친절하고 따뜻해요라고 자주 들어요. 그 말이 신기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 위해 서려고 했습니다. 원장이라는 직함, 돈, 명예. 그걸로 사람들을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빵을 만들고 커피를 내리고 테이블을 닦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행복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은서는 2호점을 열었고 저에게 그곳의 매니저를 맡겼습니다. 상우 씨, 2호점 매니저 해주실래요?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1년간 배운 거 충분해요. 고마워, 은서야. 저도 고마워요. 상우 씨 덕분에 제가 더 성장했어요. 2호점은 홍대 근처에 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날 2호점에서 일하는데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김지훈 학생이었습니다. 원장님, 지훈아, 너 여기 어떡해? 친구들이랑 여기 빵 맛있다고 해서 왔어요. 근데 원장님이 여기 계시네요. 그래, 나 여기서 일해. 대학은 어떻게 됐어? 합격했어요. 서울대 경영학과요. 정말 축하해. 감사합니다. 원장님 덕분에. 아니, 한미소 선생님 덕분에 좋은 학원 다녔어요. 그리고 제 실력으로 합격했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원장님, 저 들었어요.
원장님이 잘못하신 거. 응. 하지만 지금은 다르시잖아요. 지금은 정직하게 일하시잖아요. 저는 그게 더 멋있다고 생각해요. 김지훈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마워, 지훈아. 원장님, 아니 사장님, 화이팅이에요. 김지훈이 밝게 웃으며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은서에게 전화했습니다. 은서야. 네, 상우 씨. 오늘 김지훈이가 왔었어. 정말요? 뭐래요? 서울대 붙었대. 와, 축하할 일이네요. 응. 그리고 고마워. 뭐가요? 나한테 기회를 줘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줘서 천만에요. 상우 씨가 노력한 거예요. 아니야. 너 덕분이야. 상우 씨. 응? 우리 이제 진짜 친구로 지내요. 친구? 네. 과거는 다 잊고 새롭게 시작해요. 그래, 고마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예전에 저는 별을 올려다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항상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돈, 명예, 성공. 그것만 쫓았습니다. 그리고 남을 무시했습니다. 은서를, 학생들을, 윤리를. 그래서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비록 정가자이고 나이 50의 매니저로 일하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사람들에게 따뜻한 빵을 대접하고 저녁에 편히 잠드는 것.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은서는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으며 진정한 자유를 찾았습니다. 무언의 복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은서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삶을 잘 살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강력한 증명이었습니다. 집에 있던 시간이 무능한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저는 모든 것을 잃은 후에야 진짜 삶을 배웠습니다. 겸손함을, 존중을, 정직함을.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승리는 남을 이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임을, 오만함을 버리고 겸손함을 배우는 것임을, 남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것임을. 오늘도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오늘도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빵을 굽습니다. 은서처럼요. 그리고 손님들에게 따뜻한 미소로 빵을 건넵니다. 어서 오세요. 맛있게 드세요. 그 순간 저는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을 느낍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오만했던 한 남자가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 그리고 묵묵히 준비했던 한 여자가 무언의 승리를 거두는 이야기. 복수는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말 없이 자기 길을 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증명이 됩니다. 오만함은 무너지고 묵묵히 견딘 사람만이 제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때로는 무너진 사람도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복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만은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겸손은 다시 일어설 힘을 줍니다. 지금까지 별트리안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교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계시는 곳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